증상은 매우 호전되어 거의 정상 생활이 가능해졌다. 5주가 넘어가자 디스템퍼는 신경 증상으로 발전하지 않고 거의 완치되었다. 운이 좋게 홍역에서 회복된 리트리버는 내과적인 치료를 마치고 2주 더 쉬자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였다. 그렇게 건강을 되찾은 강아지는 무사히 5차까지 기초 접종을 마무리하며 무럭무럭 성장했다. 그러나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5주간의 홍역 치료로 인해 보호자는 경제적인 부담감을 호소하며 대형견 케어를 버거워했다. 그러던 2016년 7월 9일 더운 여름 토요일 아침, 그 보호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기존 차트가 있는 보호자의 전화는 컴퓨터에 정보가 미리 떠서 누군지 답만을 알 수 있었다. 김쌤, 아롱이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보호자, 아롱이가 철사를 삼켰어요. 김쌤, 아이고 저런 사춘기라도 닥치는 대로 먹을 시기인데 손은 안 했어요. 철사가 눈에 보여요? 철사를 걔가 삼켰대. 그 다음에 세빈이가 어디 갔니? 세빈이가 이게 근처에 없으면은 안 보여요. 세빈이 혹시 다른 데로 이동해 갔나? 잠시만 보고 올게요. 아, 세빈아, 가까이 와야 돼. 가까이 와야, 잠깐만. 세빈아, 가까이 와야 이모 목소리가 들리거든. 테이블로 오세요. 오랑우탄 누구야? 이쪽 테이블로 와야 돼요. 세빈이하고 오랑우탕은 이모 따라서 오세요. 여기 자리에 앉아야 소리가 들려. 이게 멀리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세빈이 다음 읽을게요. 보호자. 세빈아 여기 읽어보자. 보호자. 잠깐만요. 멀리 가 있으면은 이게 소리가 안 들려. 잠깐만 다시 다른 걸로 들어와도 돼요? 그래. 그러면 이모가 먼저 읽고 있을게요. 보호자가 네. 잠깐만. 지금 세빈. 오케이. 다시. 네. 철사가 이빨에 걸렸어요. 김쌤. 그래요? 그럼 빨리 오셔서 빼시면 되겠네요. 얼른 오세요. 토요일이라 진료 밀리거든요. 1시간이 지났을까? 주말이라 5일의 진료가 제법 있었는데 리트리버 보호자가 아이를 낑낑대며 안고 들이닥쳤다. 데스크에 서서 그 둘을 대면한 김쌤은 놀라운 표정을 지었고 난 먼 발치서 사태의 심각성을 예단했다. 진료 중에 곁눈질로 스캔해보니 아롱이는 표정이 일그러져 있어서 꽤 불편해 보였고 보호자는 격양되어 있었다. 예산일이 아님을 쉽게 눈치챌 수 있었다. 김쌤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다른 보호자들에게 급히 양해를 구했다. 교통정리 김쌤, 이 친구가 지금 심각해요. 다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먼저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보호자님들 얼른 몸무게 재고 진료실로 들어가실게요. 다른 보호자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여 기꺼이 양보해 주셨고 리트리버 보호자는 체중계에 힘겹게 아이를 올렸다. 김쌤, 16.6kg네요. 빨리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나는 한참 진료를 보고 있던 동물의 보호자에게 급히 양해를 구하고 철사견을 진료실로 입장시켰다. 리트리버 아롱이는 그렇게 진료실로 들어왔다. 딱 보자마자 그 모습이 기이해서 도저히 말로 형용하기 힘들 정도였다. 철사가 이빨에 낀 것이 아니었다. 그냥 철사도 아니고 얇은 철끈이었다. 리트리버 입에서 전방으로 철끈이 10cm 정도 나온 상태로 아롱이가 그것을 물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과 사태를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철끈을 만지작거리며 보호자에게 긴히 물었다. 뭐죠? 어떻게 된 거죠? 회사 밖에서 키우는데 뭘 주워 먹은지 아침에 가보니까 낑낑거리며 이러고 있었어요. 어찌 이걸 삼킬 수 있단 말인가? 제 아무리 동물이라지만 아무리 먹성 좋은 견종이라지만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큰 이물질이었다. 아연했고 암담했고 또 비참했다. 철사를 조금만 건드려도 강아지는 침을 질질 흘리며 마구 비명을 질러댔고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쳤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도와줄게. 철사를 잡아당겨 맞다. 1, 2cm 나오고 뭔가 걸려 있어서 더는 나오지 않았고 강아지는 더 자지러졌다. 이젠 좀 밀어 넣어봤다. 들어가지도 않았다. 진퇴양난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것이 아닌가? 독백했다. 강아지는 힘겨워했지만 나는 그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다. 목에 걸려 있을까? 대체 뭐지 이 물체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세빈이 읽어볼게요. 나부터 읽어볼게. 세빈이가 또 다른 곳으로 갔을까? 자, 세빈이가 밖으로 나갔네. 지원아, 그러면 지원이가 읽을게요. 나 일단 더 들어가지 않게 소설을 고를게요. 난 순식간에 추억의 아침들아 한 지붕의 세 가족의 순돌이 아빠가 되어야 했다. 몸서리치는 강아지를 돕고 싶어서 다급히 다용도 주일에서 허우적거리고 팡 물건들이 제멋대로 나뒹굴었다. 팬티 2개를 용케도 찾아서 진료실로 내달렸다. 사실 다용도실에서 진료실까지 지척이긴 하다. 큰 걸음으로 딱 한 걸음이다. 시부편 병원에서 뭘 더 바라겠나. 나 김쌤 입 앞에서 철사를 꽉 잡아 흔들리면 애가 아프니까. 김쌤은 강아지와 철사를 붙잡았고 난 입 앞으로 나온 철근 2개를 펜치로 잡고 끝부분을 90도 각도로 꺾으려 했다. 그러나 철근이 너무 두꺼워서 용을 써도 쉽게 구부러지지 않았다. 나는 완벽해도 꿈쩍 안 하는 거 보면 얼마나 그 철사가 두꺼웠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도 있는 힘과 젊었던 힘까지 다 합쳐 정형의 외과 수술 시내정을 비틀듯이 의학 소리를 지르며 꺾었다. 90도까진 도저히 꺾지 못했고 60도 정도로 우선 만족해야 했다. 밀려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에 일단 안도했다. 짐 빠진 원장. 자, 이제 엑스레이 찍어볼게요. 불과 3걸음 떼면 방사선 촬영실이었다. 병원은 참 더티하게 좁았다. 나름 디지털 엑스레이라서 잡으신 뿜뿐이나 공간이라 해도 어깨를 활짝 펴고 촬영 준비를 했다. 체중이 16kg인지라 버거웠지만 좌충우돌 김쌤과 협력하여 겨우 홍보샷 2장을 찍는 데 성공했다. 아롱이는 조금만 움직여도 몹시 아팠을 텐데 온순한 리트리버 견종이라 그런지 잘 참아냈다. 참으로 대견했다. 잠시 모니터에 방사선 사진이 나왔고 그걸 본 나는 내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가슴에 철사가 오버랩 되어 있었다. 사실 처음엔 잘못 나온 줄 알았다. 촬영 테이블 아크릴 바닥에 누가 물건을 두었나 싶어 눈이 갔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티팩트가 전혀 아니었다. 철사는 아이 몸속 깊이 박혀 있었다. 그 충격적인 사진은 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너무나 선명해 뇌 깊이 각인되어 있다. 또한 당시 사진을 보았던 김쌤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신규 블랙 라브라도 리트리버가 내원하면 상당히 주저하며 진료실에 절대 들어오지 않는다.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지? SBS 세상에 이런 일이 촬영팀이 급히 소환해야 할 것 같은 환영성 케이스였다. 철근이 하부식도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가슴에 요자형 쇠못이 박혀 있었다. 다시 정확히 3걸음 걸어 진료실로 온 나는 모니터를 보호자에게 보여주며 이 상황을 따져 물었다.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소견을 물었다. 한심했지만 그래도 나도 문외한이 될 수밖에 없는 이해 불가한 상황이었다. 그래 고마워. 채민이 혹시 여기 읽을 수 있니? 그러면 세빈이가 읽을게요. 세빈아 나 여기 읽어보자. 이게 도대체 가능한가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가요? 이건 둘 중 하나인데 이걸 누가 쑤셔 박았거나 스스로 삼은 건데요. 지나가는 토징도 추리 가능한 말을 마치 셜록 홈즈처럼 무게 잡고 나버렸다. 그러게요. 누가 입에 넣었을까요? 아니요. 그럴 사람 회사에 없어요. 얼마나들 예뻐하는데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래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걸 스스로 먹어요? 이게 딱딱하고 굵은 것을. 저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워낙 잘 먹긴 하는데 이걸 어찌 먹지? 이게 대체 뭔가요? 제 생각엔 애견용 육각 철장 있잖아요. 그 양쪽에 맞댄 구멍을 고정하는 막대기입니다. 이게 집에 있나요? 있긴 있죠. 회사에서 가져오려고 쓰고 있는데 근데 좀 이상하네요. 뭐가요? 회사에 있는 것은 은색인데 아롱이가 물고 있는 건 금색이잖아요. 보호자의 예리한 추리력에 감탄한 나는 한 방 단단히 먹어서 배가 더부룩했다. 그가 말하는 은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는
도금 육각장을 말하는 것 같았다. 기이하게 입에 박힌 철사는 황금색이었다. 발로 긁어서 도금이 다 벗겼을까? 너무도 일건데 금색이라 그 추리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지금 한가하게 만담을 나눌 시간이 아니었다. 원인 추정은 그쯤에 두고 강아지에게 빨리 뭔가를 해줘야 할 응급처치 상황이었다. 이걸 빼내야 하는데 말이죠. 식도가 이미 손상된 수도 있고 쭉 밀어 넣어서 위 절개를 빼내야 할 것도 같아요. 휜 철근을 최대한 짧게 잘라줘야 위 철개로 빼낼 때 꺼내기가 수월할 텐데 그냥 잘리는 철새가 아니라서요. 정말 답이 안 나오네요. 진료는 엄청나게 밀려있고 내가 해줄 게 없는 중증 케이스였다. 이건 내 소관이 아님을 금방 시인했다. 형편없는 큰 병원에 가셔서 내시경이나 위절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제가 뭐 해드릴 것이 없어요. 저는 내시경이 없답니다. 미천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만천하에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나 보호자는 어찌됐든 내가 해결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눈치였다. 2차 병원 가서 확실히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그에게 조언했다. 동물병원의 모든 과목을 진료하지만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빈이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굉장히 잘 읽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채민이가 읽어볼게요. 더 잘 보는 선생님에게 여기서부터. 더 잘 보는 선생님에게 인계하여 양떼의 진료를 받게 하는 것도 현명한 수의사의 도리이자 아픈 동물에 대한 책임감이다. 감당하지 못하는 케이스는 미련 없이 유능한 전문가에게 보내는 게 맞다. 이 경우가 그에 부합했다. 제가 그쪽에 상황 설명을 하고 엑스레이 사진 보내놓을 테니까 얼른 출발하세요. 시급합니다. 아이가 탈진되고 있고 너무 아파요. 김쌤은 보호자에게 2차 대형동물 병원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건넸고 나를 포기한 그는 강아지를 데리고 빠르게 비좁은 1차 병원을 요리조리 잘도 빠져나왔다. 그가 나가고 나는 즉시 수원에 있는 2차 동물병원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이러이러합니다. 강아지는 출발했고 사진을 문자로 일단 보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는 늘 친절하고 긍정적이며 싱글벙글하다. 잠시 후 문자로 전송된 엑스레이 사진을 보았는지 그쪽 원장이 내게 연락해왔다. 듣도 보도 못하는 이물질이네요. 매우 심각한 것 같은데 도착하면 우선적으로 응급진료보고 연락드릴게요. 피드백이 매우 훌륭한 리퍼 동물병원이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로부터 약 3시간 뒤 2차 병원 원장에게 다시금 연락이 왔다. 진료는 잘 받고요. 힘든 케이스입니다. 이물질이 커서 내시경도 힘들고요. 밖에서 꺼낼 수도 없고 식도가 이미 천공이 되었으면 흉곽이 오염되어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방법은 위 절개 수술을 해서 장기어 끄집어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호자분에게 최선책으로 위절개를 권했는데 보호자가 비용 문제 등을 일단 보류하고 귀가하셨습니다. 머쓱해진 나는 2차 병원 원장과 싱겁게 통화를 끝냈다. 그렇게 1시간이 더 지났을 무렵인 오후 4시쯤 보호자가 아롱이를 안고 우리 병원으로 다시 내보냈다. 거기는 다녀왔습니다. 네, 진료보신 원장님과 통화했습니다. 제거 수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네, 수술해보자고 하는데 일단 비용이 문제고요. 기껏 돈 들여서 수술했는데 100% 낫는 보장이 있을까요? 인위와는 다른 수의학의 온도차가 드러났다. 의료적인 행위의 가성비를 따지면 100% 보장된 예우를 논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보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신성한 의학의 소임일 텐데 동물치료에서는 아주 자주 비용에 비례한 완벽을 바랐다. 생명의 가격 대비 성능을 언급하는 보호자들로부터 수의사들은 때론 상처를 많이 받는다. 채민아, 서아가 혹시 여기 채민이 이름이 서아니? 저 모자 쓴 게 저고 모자 안 쓴 게 서아야. 그러면 서아가 읽어볼게요. 이름이 박채민 2개로 들어와가지고. 서아야, 이 남자는 거기 읽어볼게요. 이 남자는 그런 무정한 보호자는 아니었지만 홍역 치료를 호주머니가 거덜난 상태라서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주점이 더 자연스럽기도 했다. 그래도 어쩔 것인가. 이미 벌어진 일 최선을 다해 수술해보는 게 최소한의 생명 존중이고 양심적인 인간이 아니겠는가. 그럼 우리 병원에 다시 오셨는데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방법도 딱히 없는데.
그냥 상의하러 왔어요. 안타까웠다. 리테리와 아롱이는 여신 까무러치며 울부짖었다. 입에는 여전히 기막에 굵은 철사가 물려있었고 마치 묻은 표식처럼 그 끝은 둔각으로 휘어 있었다. 철사를 휜 사람은 잘난 수의사 바로 못난다였다. 너무도 불쌍하게 강아지의 이미 마음을 빼앗긴 아는 조급해졌다. 어떻게 놀까? 잡아당겨도 나오진 않았는데 무리하게 당기면 식도는 바늘, 낚싯바늘처럼 꺾인 반대편 모서리에 찍힐 것이 분명했다. 그래도 비틀면서 당겨볼까? 드러는 갔으니까 잘못하면 나오기도 할 것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다음에 나의 결론은 거꾸로 위를 절개하여 분문부로 들어가서 이물질을 견인하면서 제거하는 방법뿐이었다. 수술해 보실 거예요? 그게 최선인가요? 현재로서는 그것이 최후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물질이 식도를 이미 손상시켰다면 그건 2차 감염의 문제라서 예후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안 뚫렸다면 잘만하면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일까? 해보기나 한 수술일까? 이게 도덕적으로 온당한 걸까? 온갖 상념이 들었다. 탐색적 개복술은 기분이 들 때 열어보고 확인하는 개념이니 그래도 수술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혼자 이것저것 생각하면 수술의 이유와 위험성, 예측 가능한 경우를 도출했다. 비용은요? 기본적으로 개복수술인데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약간 들떠서 잠시 통화를 해보고요. 그는 진료실에서 나가 한참을 통화했다. 언뜻 들리는 소리로는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과 통화하는 것 같았고 내용 가불해달라는 송사용이었다. 딱 하고 가여웠다. 흥미도 너무 크게 그의 송장을 아사하기 때문이었다. 결렬했는지 낯빛이 어두워져서 진료실로 돌아왔다. 선생님,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장이 그만하래요. 회사 생활에 방만 된다고 건드렸네요. 다 큰 남자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야, 속상하겠다. 그 다음 지원 읽을게요. 나 침울하게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롱이 보호자 그만하고 싶어요. 나 그게 무슨 말씀이죠?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데려가신다고요? 아롱이 보호자 그냥 보내줄까 봐요. 무슨 의미인지 단박에 알아차렸다. 치료를 포기하고 안락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갑자기 안락사를 운운하는 보호자 말에 나는 세 가지 생각을 순식간에 떠올렸다. 하나, 이 아이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 둘, 그렇다면 무료로라도 수술을 해주자. 셋, 보호자가 안 키운다면 내가 키우거나 분양을 하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 모습이 너무 하고 싶었다. 나 보호자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수술을 우선 해보고 비용을 천천히 내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건 어떠세요? 아롱이 보호자 아니요 그만하고 싶네요. 막상 고쳐서 회사도 못 들어가도 못 키울 형편이에요. 싹도 왜 펴보고 무지개 다리를 건너야 하는 것일까? 나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어렵게 꺼냈다. 나 그럼 그럼 그냥 아이를 놔두고 가세요. 제가 고쳐서 키우든지 할게요. 아롱이 보호자 아니요, 그럴 순 없습니다. 힘들지만 아이를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은 결자의 지를 말하고 있었다. 과연 뭐가 맞는 것이라는 게 있을까? 나는 무너져 내렸고 고개를 떨구며 자문했다. 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롱이 보호자. 선생님 그냥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왔다고 사장한테 지켰고 회사 물건 다 뜯어서 천덕꾸러기가 된 상황이라서 치료를 해서 데려가도 안 되는 지경입니다. 사장이 그만하래요. 적당히 좀 하라네요. 적당한 건 무엇일까? 괴로웠다. 아롱이 보호자. 선생님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충혈된 눈에선 진정어린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내려 턱에 위태롭게 고여 달랑거렸다. 야,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아롱이 보호자가 지금 안락사를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지원이 같으면 어떻게 할래? 지원아? 이 상황에서 저는 제가 키울 것 같아요. 너가 키울 것 같아. 여기 사장님처럼 그러니까 의사처럼. 와, 대단하다. 서아는 어떠니? 서아가 이 책 좀 추천해서 좀 궁금해.
너는 그냥 무료로 치료해줄 것 같아. 아, 무료로 그냥 수술해 줄 것 같아. 그 다음은 이모가 읽을게요. 그는 구토하듯이 오열했고 턱에 맺혀있던 뜨거운 눈물이 흘려내려 진료 테이블은 어느새 흥건했다. 이미 내 손을 떠나버렸고 나의 선택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꽤나 괴로움에 몸부림쳐서 흰 가운은 보기 싫게 주름이 가득 져버렸다. 보호자의 사정과 아이의 상태를 모두 고려해야 했다. 그냥 다른 수의사에게 가보라고 등을 떠밀 수가 없었다. 내가 조력해야만 끝나는 처참한 일이었다. 무거운 침묵은 진료실에서 내려앉아 떠나지 않았고 다들 나의 입만 바라보며 중대 결심을 듣고 싶어 했다. 나의 책임은 엄중했고 무거운 어깨는 어깨가 좁은 사람처럼 볼품이 없이 초라해졌다. 보호자 뜻이 정 그러시다면 돕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불쌍해서 할 말이 없네요. 나는 안락사를 시술해 주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어렵게 마음을 먹었다. 진저리가 났지만 나의 소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혹시 몰라서 어르고 달래고 젖도 물리며 마지막으로 의미 없을 설득을 했다. 남자 보호자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생각하는 소리 따윈 내 귓가에 들려오지 않았다. 이미 확고했다. 번복의 여지란 있을 수 없었다.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이었다. 그냥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힘들게 결정하신 거라면 더 아프지 않게 보내주겠습니다. 안락사 시키려나 보다. 이런 비참한 경우가 다 있을까? 기묘한 철근이 입에 꽂힌 안타까운 리트리버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눈만 꿈뻑이며 침을 질질 흘리고만 있었다. 스스로 삼켰을까? 왜? 몹쓸 인간의 짓일까? 맨 정신인 사람이 과연 개의 입안에 이걸 쑤셔 넣을 수 있을까? 나는 애써 스스로 삼켰다고 생각을 몰아갔다. 가지고 놀다가 낫시바늘 같아서 나오진 않고 자꾸만 안으로 밀려 들어갔을 거란 생각을 했다. 인간의 학대로는 도무지 이해가 힘든 철사 두께와 강아지의 덩치였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끝없는 질문에 나는 지쳐갔다. 번뇌하면서 뒷걸음치다가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렸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정맥 카테터와 헤파린 캡 그리고 마취약과 안락사 약물을 준비했다.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일렁이던 마음을 다 잡고 나는 결국 비탄의 안락사를 진행했다. 슬프다. 그렇게 나는 영원히 잊을 수도 없고 잊고만 싶은 일을 저질렀다. 고통에 절규하던 앳된 강아지는 영문도 모른 채 힘없이 쓰러져 갔다. 더는 고통이 없기를 바랬지만 그건 그냥 나의 바람뿐이었다. 노을진 하늘은 우울한 잿빛이었다. 보호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흐르고 우리 모두 따라 울었다. 슬프다. 그 다음은요. 채민이가 읽을게요. 잠깐. 특히 전과정 거기. 저 화면 공유가 꺼졌어요. 잠깐만. 화면 공유 내가 중지했네. 잠깐만요. 갑자기 화면 공유가 꺼졌어요. 지금 잠깐만. 아이고. 이 화면이 마이크. 지금 갑자기 다시 할게. 갑자기 뭘 누르다가 잘못 눌렀어요. 어이요. 이렇게 하고. 화면 공유가 왜 안 되지? 잠깐만. 얘를 좀 줄여야 되네. 얘들아, 이렇게 하면 화면 보이니? 네. 오케이. 특히 전과정을 거기. 아이고, 잠깐만. 오케이. 됐습니다. 특히 전 과정을 지켜본 김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 현장을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참담한 결과를 목격한 직원들에게 참으로 미안했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도 서글펐다. 수의학의 한계를 절감했던 고뇌의 시간이었다. 그 보호자의 진정성을 어느 누가 의심하랴.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모두가 숙연해졌고 비장한 진료실은 보고하여 회개했다. 한참을 울던 보호자는 사후 처리를 문의했고 우린 상류업체를 안내해줬다.
16kg 덩치에 늘어져 있는 육신을 어디 담을 수도 없어서 우린 전전긍긍했다. 거의 훌쩍이던 보호자는 큰 수건을 싸서 가겠다며 힘겹게 아이를 안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도 측은했고 고독해 보였다. 그는 떠나면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지만 나는 그 인사를 참아받을 수 없어 고개를 숙였다. 한심하고 창피했던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질러진 진료대를 정리했다. 모두가 조용히 자기 일에 집중했다. 침묵의 동물병원은 그렇게 슬픔에 몹시 젖어 제습기가 필요할 만큼 촉촉했다. 아니 기분 나쁘게 눅진하고 눅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수선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남은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 토요일은 5시까지 진료 시간이었고 금세 마감 시간이 되었다. 리트리버 아롱이의 차트에 사망 처리를 하고 다시금 방사선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왜 먹었니? 아가 왜 그랬니? 비통했다. 정리가 끝나고 모두 힘없이 병원 문을 나섰지만 주말이 썩 그리 유쾌하지 못하리라는 눈빛을 교환했다. 다들 고생했고 얼른 들어가서 쉬어 훌훌 털고 별 의미 없는 나의 다독임에 다들 대답은 하였지만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다. 각자 힘없이 뿔뿔이 흩어졌고 나도 집으로 향했다.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나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누구 하나 들어줄 사람도 없었고 그 누구도 뒤에 귀담아듣지 않을 것 같았다. 가슴이 미치도록 답답했다. 그리고 몹시도 외로웠다. 집에 도착해 한참을 소파에 그냥 앉아있었다. 나의 식구들은 의아해했지만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도 내 표정에서 나쁜 예감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병원 일을 거의 집으로 끌고 가지 않는 편이다. 그냥 혼자 끙끙 앓고 만다. 그게 가장 좋고 줄곧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그날은 굳은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다. 무기력하게 2~3시간을 멍하니 앉아있었는데 8시쯤 정적을 깨고 휴대전화로 문자가 왔다. 반려동물 전문 장례업체였다. 아롱이의 장례가 잘 끝났습니다. 울분을 참고 있던 나는 통화는 에필로그에 결국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울부짖었다. 나의 손에서 한 생명이 사그라들었기에 그 중압감과 모진 책임감은 아프게 터져나왔다. 나는 참 비열하고 못난 인간이었다. 그리고 이어 생각했다. 화장 온도는 800도 정도인데 철은 1500도에서 녹으니까 철사는 그대로 남았겠지? 하얗게 타버린 이불과 함께 누워있을 그 굵고 끝이 휜 기이한 철사를 기묘한 금속을 건네받는 보호자는 얼마나 허망하고 지겼을지를. 와, 상상이 간다, 진짜. 철은 타지 않고, 어머. 그 다음, 누구지? 세빈이. 세빈이가 읽을 차례죠? 네, 세빈이. 하늘에 대고 우열했을 슬픈 속죄를 눈물이 멈추지 않고 줄줄 흘렸다. 무척 힘든 토요일 밤을 보내고 다음날 나는 또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나 하루를 보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알았지만 그냥 무던하게 버텨냈다. 평소 이대로 노력했지만 쓰러진 죄책감에 시달렸다. 결국 가슴에 남은 멍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결국 마음의 상처는 켈로이드로 굳어져 티가 금방 났다. 나는 그런 체질이었다. 그 후 다른 보호자들이 천방지축 블랙 라브라도 새끼들을 데리고 오면 브랜드 그 생각에 턱하고 숨이 막혔다. 나는 속죄했지만 그 면죄부를 받지는 못했다. 벌은 면할 수도 있어도 이미 지은 죄는 면할 수 없으니까. 생명에는 생명으로 화답해야 하는 걸까? 아픈 동물을 구원하면 벌은 차츰 지워지는 것일까? 나는 죄와 벌로 동안 힘들어했다. 수개월 후 보호자가 다른 강아지를 데리고 기초접종을 하러 왔는데 다행히도 그늘진 표정 없이 힘을 갔다. 여자친구 강아지라고 말했다. 우린 서로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때 힘들었죠. 이제는 좀 괜찮아요? 그도 죄와 벌을 떨었을까 궁금했다. 그러나 나는 묻지 않았다. 산다는 건 무엇일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고 또다시 속죄하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이지 않을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사랑하자. 올도 되뇌어 본다. 와, 이 지금 스토리가 철근 이야기인데, 세빈이는 좀 어땠니? 세빈아? 안락사 취하는 거, 이게 최선의 답이었을까? 그래도, 안락사보다는, 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할
할 수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니까, 좀 슬픈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 특히 사람이라면 그렇게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동물에 대한 학대일 수도 있겠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안락사 당한 거니까. 아,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서아가 뜻밖의 마이크로칩 읽어보자. 뜻밖의 마이크로칩. 4개월 된 비숑 프리즈에 견주가 있었다. 보호자는 격주로 기초 접종을 하러 가끔 왔다. 나는 보호자가 4차 예방 접종을 하러 내원했을 때 마이크로칩 시술을 언급했다. 곧 있으면 산책하러 나가야 하고 각종 반려동물 시설에도 출입해야 하므로 접종이 끝날 즈음 반드시 등록해야 했다. 반려동물은 실종, 유기 등을 막고자 개체별 식별 인식표가 의무화되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다. 동물들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의무화돼서 반드시 하셔야 해요. 목걸이 타입이란 주사 타입이 있답니다. 목걸이형은 외장형이고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타입이 내장형입니다. 내장형은 피부 및 삽입이라 반영구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5차 접종 때 말씀해 주세요. 네, 주사형 많이 아픈가요? 접종 주사보다는 바늘이 조금 커서 따끔한데 순식간에 끝나서 그래도 할만합니다. 내가 맞아본 것도 아닌데 어찌 그리 뻔뻔하게 안 아프다면 후한 장담을 할까? 그건 시술 시에 개들이 나타내는 반응으로 통증 정도를 짐작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프겠죠? 허허, 그래서 일반 칩과 미니칩이 있습니다. 미니칩이 일반형보다 절반 사이즈입니다. 아무래도 미니칩이 작으니 훨씬 덜 아프죠. 하하. 그래요? 많이 비싼가요? 엄청 비싸진 않습니다. 목걸이가 땡땡, 일반형이 땡땡, 미니칩이 땡땡입니다. 서아 재밌게 잘 읽는 것 같다. 목소리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허허 하면서. 계속 읽을게요. 구구절절 선택의 폭이 다양함을 선전했다. 안물안공 대학 시절 선전부장은 여기 해본 적이 없었지만 영업에는 나름 소질이 있었다. 잠깐. 네, 고민해볼게요. 서아야, 여기 안물, 뭐, 이거 무슨 말인지 아니?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그래. 이글거리는 눈을 확신에 짜서 네,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2주 후 보호자는 5차 접종을 하러 다시 내원했다. 나는 칩 시술에 대해 미리 언제한 것을 잊어버리고 처음처럼 말을 꺼냈다. 여러 동물과 마음 보호자가 다녀가니까 헷갈릴 때가 종종 있다. 오늘 5차 접종이네요. 동물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세빈이 읽어볼게요. 여기 잘렸는데, 잠깐. 세빈아, 읽어보자. 금방 세빈이 이거 쏘리. 지원이. 정해진 패턴처럼 멘트들이 기계적으로 흘러나왔다. 보호자, 네 지난번에 들었어요. 아프겠구나. 머스타드했다. 나이를 먹었는지 기억력 감퇴가 심각하다. 나 몇 적이면 아하 그럼 정하셨나요? 보호자, 네 주사형으로 하려고요. 그럼 어떤 걸로 하시게요? 내가 반색하고 물었지만 보호자의 대답에 나는 일격을 당해 비틀거려야만 했다. 보호자, 나노칩으로 하려고요. 엄청난 초미세 공격에 손쓸 새도 없이 영혼 가출해 안드로메다로 KTX 직행했다. 난 표정 관리를 못하고 얼굴이 후쿠시마 방사능에 노출된 듯 후가시를 먹었고 훅 가서 사가버렸다. 그래도 잘 안 돌아가는 머리를 요리조리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김쌤도 나눠칩? 칩을 반으로 나눠서 두 번에 놔줄까? 뒷받침을 같이 나눠 갖자는 것일까? 은하는 코팅이 된 항균 칩을 원하는 것일까? 김쌤도 뜻밖의 넥슬라이스를 당해 킥킥거렸고 같이 온 동료들도 그녀의 신박한 단어 선택에 놀라며 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주춤거렸고 머뭇거렸다. 그러고는 고심 끝에 이렇게 대답했다. 나누면 칩이 안 보이는데 좀 무례했나? 그녀의 눈치를 슬쩍 살폈다. 장난꾸러기 수의사의 발재간 아니 말재간은 삐딱선을 타고 있었다. 보호자 호호호. 동료들도 웃음을 지었다. 나의 장난기는 내가 봐도 위험천만하다. 아슬아슬한 원장이었다.
보다보다 김쌤이 내가 싸지른 넉살을 최종적으로 물티슈를 닦아서 보내줬다. 김쌤 초미친 말씀이시구나. 보호자 아 그거요 그거 하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나의 몹쓸 장난은 이제 수명이 슬슬 다 되는 걸까? 그래도 무흐한 반응에 흡족해서 씩 미소 지었다. 세상은 모름지기 재미있게 살아야 하니까. 작디작은 거로다가 넣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곤 초미니칩을 꺼내다가 비숑 강아지의 겹간부, 어깨, 피부에 피희 주사로 시술해 줬는데 자신만만한 권유가 무색하게 그날따라 강아지는 엄청 깨갱거리고 무척 아파했다. 안 아프다고 대놓고 으스대던 나는 땀을 삐질 흘리며 뜨끔했고 순식간에 엉터리 수의사가 되어버렸다. 그야말로 나노칩의 국내 도입이 시급한 순간이었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나는 순간 당황하게 했던 보호자의 참신하고 재미있는 단어 선택이었다. 진료가 끝나고 큰 웃음을 주었던 나노칩을 곰곰이 생각해봤다. 그래서 난 그녀가 나노를 언급한 것을 세 가지로 유추하며 간추려 보았다. 1. 주사칩이 아플까봐 전전긍긍하던 보호자가 작은 것에 천착하여 무의식적 조급함이 표출되었다. 2. 삼성 반도체 등의 나노 산업에 현재 근무 중이라 무심결에 평소 쓰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었다. 3. 은나노 코팅, 나노 산업 등등 나노란 단어가 작다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니 무심결에 생활 속 단어로 미니칩을 착각했다. 잘렸네 약간. 어쨌든 나는 나노 마이크로칩은 아직 없지만 출시된다면 반려동물들이 덜 아플 테니 참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은 만성 췌장염 푸들. 와, 동물들도 췌장염이 걸리나 보다. 췌장염 되게 위험한 건데. 그 다음에 다음에 읽은 누구지? 이모가 맨날 헷갈려. 지금 지원이, 이모, 채민이지? 네. 채민이.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낮 11시 40분 이정 챙길 고객이 찾아왔다. 나는 수술 중이었고 김쌤이 처음 내원한 보호자를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원래 하던 병원이 오늘 시험하는데 여긴 처음이에요. 다수어간 목소리와 문장이 느낌적인 느낌이었다. 바야흐로 전쟁의 사막이 울린 곳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작성해주세요. 오늘 어디 진료 보러 오셨어요? 지병이 있어서 검사를 하든 주사를 채민아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줄까? 아니면 가까이 여기 테이블 가까이 있어야 소리가 들리는데 되게 작게 들리거든? 훗날 지병이란 단어에서 김쌤은 이미 뇌를 스매싱하는 강한 촉을 느꼈다고 수료했다. 잠시 기다리실게요. 김쌤이 수술방을 녹화하고 들어왔다. 나는 수술을 끝내고 드레싱 겉에 붕대와 반창고은 밴드를 환부에 붙이는 것을 하고 있었다. 김쌤은 내 귀에 캔디를 굳이 쑤시면서 아프게 속삭였다. 신규가 왔는데 지병이 있어서 왔다고 원래 땡기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쉬어서 왔다네요.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병? 무슨 지병? 그거 말 안 했어요. 지병이란 우울한 단어에서 이미 범상치 않음을 깨닫고 잔뜩 긴장한 채 진료를 시작했다. 그 다음 세빈이 읽을게요. 강아지가 어디가 아픈가요? 여자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하소연했다. 얘는 원래 어떤 사람이 키우던 푸들인데 너무 웃겨서 뺏어오다시피 해서 데려왔어요. 막상 데려왔더니 심장사상충이 있어서 치료해주고 또 얼마 있다가 폐렴에 걸려서 그것도 다 치료해주고 또 자궁축농증이 와서 수술해주고 그랬는데 이번엔 췌장염이 심해서 최근에 한 3번인가 입원했어요. 분당에. 그녀는 맥없이 푸념했고 나는 분명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임을 직감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분당에 살다가 지금 여기로 이사 왔는데 원래는 다른 병원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얘가 아파서 급히 다녔던 병원에 갔는데 오늘은 문이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로 왔어요. 원래 다니던 병원이 있다고 강조하는 뜨내기들에서 나는 가끔 상당한 무례함을 느낀다. 지금 어디가 안 좋죠? 지병이 있어요. 췌장염이 온 지 오래됐어요. 밥을 안 먹고 힘이 없어요.
힘 빠지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앞서 김쌤이 말한 지병이 바로 췌장염이었다. 췌장염을 봐드리면 되는 건가요? 제가 최근에 형편이 안 좋아져서 그냥 주사라도 맞힐까 하고 왔는데 그러면 친절하면서하고 주사라도 놔드릴까요? 혹시 췌장암 검사 얼마예요? 땡땡땡 원입니다. 네. 그럼 그거라도 해주세요. 나는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했다. 복통이 현저했으며 체온은 40.5도, 5도에 육박했다. 곧이어 검사를 위해 체열을 준비했다. 그런데 이 푸들은 식욕부진의 고열이라서 수액을 맞는 게 낫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돈을 떠나서 최소한의 치료는 해줘야 옳다는 지론 때문이었다. 아이가 힘도 없으니 피 보면서 수액을 같이 맞출까요? 치료를 하려면 정유 현관을 어차피 잡아야 하니까요. 그거는 또 얼마인가요? 땡 만원 정도 합니다. 네, 그것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푸드는 털 관리가 엉망이었고 특히 우측 앞발에는 엉킨 털이 무성했다. 그래서 시야 확보가 안 되었고 혈관을 찾기 위해 면도기로 앞발 피부 털을 조금 밀었다. 그 다음 서화 읽어줄게요. 아우 양이를 안고 있던 것이 큰 해책이었다. 여자는 순식간에 도발대발하며 도발했다. 고개를 왜 밀어요? 아무래도 거인 잘하던데. 이미 손을 넘어버린 나였다. 한심한 자승자박 후회가 가득했다. 피부가 잘 보여야 현관을 잡을 거 아닙니까? 털을 알밀고 하는 게 절대 위생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털을 가을로만 타서 모세의 기적 모드로 현관을 잡아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털이 너무 많을 경우 멸균을 위해 데모라 하는 것이 좋다. 내 스스로 털 안 밀고 장발하지 그러냐고 고객에게 대묻고 싶었지 않고 참았다. 그동안 혈관을 많이 잡아서 혈관이 다 숨어버렸다. 아이고 수액을 왜 잡자고 해서 이런 참나무산이었다. 그녀의 역적인 땀이 송골송골 맺히면 긴장이 되었다. 앞다리 큰 혈관은 아무리 찾아도 없었고 안쪽에 작은 가지 혈관이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시도해보기로 했다. 실 같은 혈관을 카테터로 관통했다. 모두의 여성처럼 열심히 쓱 예쁘게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픽사리가 나왔다. 그나마 전진 후지간이 체를 가늘어서 0.5mm 정도 겨우 피는 뽑았다. 그러고 나는 카테테를 밀어넣기 제거했다. 혈관 못 잡았어요? 원장님이 왜 그거 하나 못 잡을까? 거긴 한 번에 잡던데. 순식간에 또 비교적역을 당했다. 나 자신을 두고 봐도 매우 얌전한 사람이라고 평소 생각했지만 무단한 성화에 나도 모르게 격앙되어 보였다.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혈관이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어지간하면 울컥하지 않은 나를 본 김쌤도 얼어붙었다. 그만큼 굴욕적인 언사였다. 겸연쩍은지 고개도 2번 헛기침을 맸다. 이미 수액을 연기를 놓은데 그냥 철수할까? 다시 반대쪽으로 시도해 망설이다가 자존심을 자축 앞다리 다시 시도해보기로 작정했다. 좌측 다리에 고무줄을 먹자 기다렸다는 듯이 보호자는 또 끼어들었다. 이쪽도 밀 건가요? 걔가 아픈 상황에서 엉킨 털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나 집착하는 것일까? 털이야 금방 자랄 텐데 말이다. 대체 뭐가 중요한디? 아니요. 여긴 그냥 안 밀고 해볼게요. 보호자의 털털한 취향을 존중했다. 털을 세심하게 자르고 알코올을 벅본 문제로 신중하게 혈관을 차였다. 멋지게 성공해서 보란듯이 배짱을 부리고 싶었지만 여기도 신중치 않았다. 아우, 이렇게 뭔가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자꾸 간섭하면 더 못하는 것 같아. 지원이 읽을게요. 역시나. 역시나 그쪽 다리에 또 치료 때까지 주요 혈관이 드러나지 않았고 혹시나 하고 신중하게 자입나 역시나 실패했다. 법비의 법칙은 틀린 적이 없다. 그냥 앞에서 면목이 없어졌고 되려 무능해진 나는 키가 한층 작아져 버렸다. 내친김에 땅으로 꽂아버리고 싶었다. 2번의 실패를 자인한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없이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했다. 나 여기도 안 되네요. 이번은 오래해서 혈관이 없나 봐요. 췌장염 검사해보고 그냥 주사를 놓아드릴게요. 그러자 보호자는 털이 밀린 우측 앞다리를 잡고 응시하며 팔짱을 끼고 씩씩거렸다. 그 정도로 주눅들 사연은 아니었지만 나는 까칠한 보호자 때문에 눈치를 보며 췌장염 검사를 돌리고 약재실로 급히 도망갔다. 15분 후 검사 결과 도출 CPL 수치는 1193이었다.
나 수치가 엄청 높네요. 입원이 필요하겠는걸요. 지병 보호자. 여기도 24시간 하나요? 나. 아니요, 저희는 입원이 안 됩니다. 저는 혼자 진료하고 밤에는 저도 자야죠. 얼른 24 하는 큰 병원을 가보셔야겠네요. 지병 보호자. 형편이 안 돼서. 나는 나 입시면 급성 심부전까지 진행돼서 순식간에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어서 입원시키세요. 나는 그녀와 지병이 심한 푸들은 더욱 좋은 시설이 있는 병원을 기꺼이 안냈다. 접소희. 지병보호자 속에서 써주세요. 무슨 주사 받았는지랑. 나 최장 수치 나온 이 종이 뽑아드릴 테니 어서 큰 병원을 입원시키세요. 거긴 다 알잖아요. 당장 입원 안 시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병보호자 내 형편이 어려워도 분당으로 가야겠네요. 한숨 났다. 그렇게 보호자는 사라졌다. 손님이 가고 난 후 김쌤은 나의 의람한 팔뚝을 연신 초토해줬다. 김쌤. 지병이란 말이 이상해서 신경 쓰시라고 했죠. 왜 제 말 안 들으세요? 내 맘만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기고 심지어 빵도 생긴다고 했죠. 쌀과 풍자를 버무린 농담이지만 김쌤의 폭력에는 분명 이유와 명분이 충분해서 나는 감히 반항하지 못해 말없이 몸뚱이를 닫아주고 빈몸은 이구저구 물들어갔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내리 18분은 무차별적으로 맞춰 맞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얻어맞아 본 적은 이 몇 년 만인지 감회가 새로웠다. 즉 학창시절 빵실 때의 추억이 아련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숨진 두들 맞고 나니 몸이 가뿐하고 개운했다. 맞는 게 체질인지 정신이 번쩍 들고 후련했다. 이건 그야말로 말만 듣던 사랑에 매였다. 사과씨를 먹은 강아지. 2020년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경 따르릉 따르릉 개그맨 김영철이 빙의 된 건지 신나게 울리는 전화. 김영철의 따르릉 들어보시라. 신명나고 흥이 난다. 국민 수의 테크니션으로 급부상한 김쌤이 수화기를 마이크처럼 멋지게 낚아챘다. 나는 항체 검사를 하는 중이었다. 네네 그랬나요? 저런저런. 수화기를 손바닥으로 맞고 그녀는 다급하게 외쳤다. 원장님, 강아지가 방금 사과씨를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네요. 어쩌긴 뭘 어째. 당장 튀어나와야지. 그러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이모가 저기 했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읽자. 사과를 먹은 강아지는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보자. 나는 오늘 아까 읽은 부분 중에서 그 죽은 리트리버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인데, 지원이는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니? 수의사가 그 형편이 안 돼서 이제 안락사 시키자는 그 보호자한테 자신이 대신 돈 내고 키우겠다고 하는 장면. 맞아. 수의사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수의사도 많지 않은데, 여기 나온 수의사는 되게 재밌으면서도 말도 재밌게 하잖아. 그러면서도 인정도 있는 그런 수의사인 것 같아. 채민이는 오늘 어떻게, 인상적인 부분이 어디야? 저는 안락사 시킬 때 약간 이래서 기술이 발전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잠깐만, 채민아 가만히 있으면서 얘기해야 돼. 여기가 어디 멀리 가면 소리가 안 들려. 다시 안락사 시킬 때 안락사 시킬 때 아무래도 기술이 발달하는 게 중요하긴 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약간 보호자가 약간 무책임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돈 문제 때문이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맞아. 그래서 수의사들이 참 힘들겠다. 이런 환자들의 보호자인 거지. 환자들의 보호자 어떻게 할까. 그 대응법도 좀 잘해야 되겠다. 멘탈도 좀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세빈이는 어땠니 오늘? 저는, 일단은, 강아지가 안락사당하고 그런 게 좀 슬프기도 하면서 좀 불쌍했고, 그리고 수의사가 응. 다양한 고객들도 만나고 하면서 좀 고생도 하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맞아. 수의사 혹시 되고 싶은 친구 있니 여기서? 그다음 서아는? 제가 수의사가 되고 싶거든요. 응.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이런 거 읽고 뭐 안락사 나면 슬프다 하고 또 뭐 이 사람 농담 재밌다 하고 넘겼는데 지금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더
뭔가 이 사람의 말도 이제 그냥 넘긴 것도 다 이해가 되고 뭔가 좀 더 같이 읽으니까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음, 뭔가 음. 새로운 책을 읽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책 혹시 이 책 이전에 읽었었니? 네. 어, 책이 이게 낭독이 좋은 게 뭐냐면, 게임에 낭독이 좋은 게 뭐냐면, 혼자 읽었을 때는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건데, 같이 읽으면은 다른 사람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이렇게 소리내서 읽잖아. 지금 낭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 지금 게임에요라고 얘기했는데, 이모가 제 주소를 하나 알려줄게. 오늘 이모가 학생들이 만든 거를 지금 자료 하느라고 잽을 좀 만들었었거든. 거기로 한번 들어와 볼게. 잠깐만 주소를 줄게. 지금 아까 만들었던 웹툰 공연장. 아이고 다 탈퇴시켜버렸네.